휴전 발표 12분 전에 누군가 7만 달러를 걸었어요. 그리고 20만 이건 달러를 너무한 거 벌었습니다. 아니냐고? 4월 8일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했거든요. 뉴스에서는 다들 다행이다, 전쟁 끝났다 이랬는데요. 근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휴전 직전에 돈 건 사람들, 휴전 당일에 폭격당한 레바논, 그리고 이 전쟁의 진짜 목적, 레이 달리오가 왜 이걸 쇼라고 봤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4월 8일에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을 했어요.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2주간 총 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된 지 39일 만이에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1325포인트, 2.85%가 올랐고요. S&P 500은 2.51%, 나스닥은 2.8% 뛰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 지수가 동시에 2% 넘게 뛰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그동안 전쟁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던 국제 기준 원유 가격, 브렌트유가 119달러 넘었던 게 94달러대로 쭉 떨어졌고요. 하루 만에 13%가 빠진 거예요. 전쟁 터지기 전에 72달러였으니까 아직 30%나 높긴 한데 어쨌든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시장은 읽은 거죠.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까지 서방 주요국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하루빨리 완전한 종전을 이루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스페인 총리도 나와서 일시적으로 살만해졌지만 그동안의 희생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포장지가 예쁘다고 선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뉴스만 보면 진짜 끝난 것 같죠? 시장도 좋아하고, 유가도 떨어지고, 각국 정상들도 환영하고. 근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이랑 정치인들은 이렇게 좋아했는데, 정작 외신 기자들은 정반대 반응이었어요. CNN이 이 휴전에 붙인 단어가 있거든요. 프레설, 깨지기 쉽다. 왜 그랬을까요? CNN이 이번 휴전을 다루면서 쓴 표현이 프레설, 깨지기 쉬운 휴전이에요.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경계하는 톤이었던 거죠. BBC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하이에스트 코스트,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거래라고 했거든요. 트럼프한테 전쟁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를 줬지만 그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란 사망자가 3,636명이에요. 민간인만 1,701명이고 국내 실향민이 320만 명이 넘어요. 주거지 5,535채, 학교 65곳, 병원 14곳이 파괴됐거든요. 이 정도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게 고작 2주짜리 휴전이라는 거죠. 가디언은 아예 이렇게 봤어요. 이란이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요. 미국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나왔는데 양쪽이 읽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벤스 부통령이 나와서 레바논은 이번 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란 쪽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같은 합의서를 놓고 해석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랑 이란 대통령이랑 둘 다 통화한 다음에 레바논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지키라고 촉구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양쪽에 전화할 정도면 이 휴전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공개적으로 반발까지 했어요. 합의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면서요. 레바논 쪽 휴전 보장이랑 동결자산 해제, 이 두 가지를 다음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이게 안 되면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휴전 합의에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은 레바논은 별개다. 이란은 레바논도 포함이다. 프랑스는 제발 다 포함시켜라. 이란 의회는 약속 안 지키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게 지금 같은 휴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휴전인데 누군가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돈을 걸면서요.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이트인데요. 주식처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번 이란 휴전 마켓에 총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게 몰렸거든요. 이란 전쟁 관련 마켓 중에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에요. 휴전 발표 직전에 최소 50개의 신규 계정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대규모로 베팅을 했어요. 한 계정은 4월 7일, 그러니까 발표 하루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계정이 휴전 확률 8.8%짜리에 7만 2천 달러를 걸었어요. 8.8%짜리에 7만 달러를 걸었다고요. 100번 중 9번도 안 될 거라고 시장이 보는데 거의 1억 원을 올인한 거예요. 이건 감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결과요, 20만 달러를 벌었어요. 하루 만에 약 2억 7천만 원을 번 거죠. 또 다른 계정은 발표 딱 12분 전에 3만 달러를 걸어서 수만 달러를 챙겼고요. 12분이에요. 뉴스 기사 하나 읽을 시간도 안 되는데 그 돈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경마장에서 꼴찌말한테 갑자기 억 단위로 걸면 수상하잖아요. 하버드 연구팀이 이걸 분석했는데요. 내부 정보를 가지고 패팅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억 4,300만 달러, 약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전체 유입 금액 1억 7천만 달러 중에 1억 4천만 달러가 내부자 수익이라는 건데 이건 거의 다 내부자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공동으로 조사 법안을 2건이나 발의했고요. 양당이 공동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백악관은 직원들한테 비공개 정보 가지고 패팅하지 말라고 직접 통보까지 했어요. 백악관이 자기 직원들한테 그런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돈 건 사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대체 왜 시작된 건가? 먼저 휴전이 진짜인지부터 볼게요. 4월 8일 휴전 합의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어요. 303명이 사망하고 1165명이 다쳤어요. 휴전한 날에 303명이 죽었어요. 이게 휴전이에요. 다음 날인 4월 9일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쏘면서 공식 성명까지 냈어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로켓 배달을 계속하겠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636명이 죽고 320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 휴전 당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 석유가 빠져나가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석유의 20%,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해요. 전쟁 전에는 하루에 100척 넘는 유조선이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사실상 봉쇄됐어요. 이게 막히면 누가 웃을까요? 미국이에요. 수도관을 틀어막아 놓고 생수 파는 격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미국산 에너지 대체 수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 세계 최대 액체 천연가스 생산국인 카타르도 호르무즈를 통해서 가스를 내보내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이 20%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카타르 가스도 못 나가고 그 자리를 미국이 채우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타격을 받긴 했어요. 휘발유가 한 달 만에 30% 넘게 올라서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방향이 보여요. 중동 비중을 줄이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관할이라는 멀로 독트린을 재확인하면서 진짜 목표는 중국 대항이에요. 에너지 패권이 그 핵심 도구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원유 수입의 61%가 호르무즈를 거쳐서 들어와요. 석유 원료인 나프타도 54%가 이 길로 오고요. 호르무즈 통과 물량 중 한국 비중이 12%로 세계 3위예요.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인 거죠.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not very helpful,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호르무즈 안보 분담을 요구하면서요. 우리 기름값, 우리 경제가 직접 걸린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에너지 게임이에요. 근데 레이달리오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건 에너지 게임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의 한 장면이라고요. 레이달리오가 이번 휴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세계대전의 일부이며 곧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 달리오가 만든 세계대전 주기 모델이 있는데요. 총 1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이 9단계예요. 다전선 동시 분쟁,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지는 단계인 거죠. 실제로 지금 4개 전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전선,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 시리아 전선, 예멘, 수단, 사우디, UAE 전선,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걸프 동맹 대 이란 전선. 이 4개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단계에서 13단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1단계가 강대국 직접 충돌이거든요. 사실 더 무서운 건 핵 도미노예요. 옆집이 맞는 걸 보면 우리 집도 방범 카메라를 달고 싶어지는 거죠. 핵무기가 없는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이 있어야 안 당하겠구나. 국제 핵 감시 기구인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경고를 했고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추구하겠다고요. 이란 자체도 핵무장 확률이 50%로 추정되고 있고, 이란 안에서는 핵 안 만들기로 한 국제 약속인 NPT에서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사우디만이 아니에요. 터키, 한국, 폴란드까지 자국 핵 개발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핵 보유국이 9개국, 핵탄두가 약 12,187기인데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도 보고 있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게 선례가 되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같은 논리를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트럼프가 이란 공습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발언에 교황 레오 14세가 공식 반박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truly unacceptable 이라고요. 그 전에도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1월에 펜타곤이 바티칸 외교관을 소환했는데 그 자리에서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은 원하는 건 뭐든 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바티칸 외교관한테요. 결국 교황은 미국 방문을 무기한 보류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신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당일에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을 방문한다고 확정했어요. 람페두사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교황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난민섬을 간다고요. 이게 외교예요. 한마디 안 하고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분위기 좀 바꿨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거 전쟁 때도 시장은 결국 돌아왔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990년 걸프전 때 시장이 21% 빠졌지만 전쟁 끝나고 12개월 뒤에는 S&P 500이 18% 올랐어요. 2003년 이라크전 이후에는 12개월간 26.7%가 올랐고요. 통계적으로 전쟁 충격 후 시장이 바닥을 찍는데 평균 19일, 완전히 회복하는데 평균 42일이 걸렸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나라 전체가 1년간 번 돈인 GDP가 0.1에서 0.2%포인트 깎이고 물가는 0.2에서 0.3%포인트 올라가요. 지금 브렌트유가 전쟁 전 72달러에서 한때 119달러까지 갔다가 휴전 후 94달러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전쟁 전보다 30% 높은 수준이에요. 방산주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팔란티어가 연초 대비 30% 빠졌고 최근 4거래일 만에 17%가 내려갔거든요. 전쟁이라고 방산주에 뛰어들면 오히려 당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회사의 진짜 실력이 좋은 종목, AI나 에너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 들고 계세요. 지금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본격 협상을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번 휴전은 쇼예요.
진짜 게임은 에너지 패권이고 레이달리오 기준으로 지금은 3차 세계대전 13단계 중 9단계예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협상 결과 나오면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런 뒤에 숨은 게임을 계속 파헤치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